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고요.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내용은 금리 관련된 내용 짧게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가 녹화 찍고 있는 시점은 8월 8일 기준점으로 영상을 만들고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보게 되면 2017년도 이후부터 저는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17년도 이전부터는 유동성과 시가총액이 그렇게 크지 않았기 때문에 개별 악재로 인해서 좀 많이 움직여 주었다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17년도 때부터 금리 인상이 점진적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17년도 2월달 기준점으로 보게 되면 자 이때가 16년도였고요. 이제 17년도 때가 이때입니다. 예, 이때부터 보게 되면 금리 부분을 인상을 하더라도 오히려 상승적 국면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때는 그러니까 개별 호재에 있는 그러니까 코인만에 있는 특별 호재로 인해서 올라갔다라는 게 맞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한 경기가 금리 인상을 한다라는 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예, 그만큼 경기가 어느 장 정도 종료 3분 회복이 전입니다. 되었구나 또는 어느 정도 괜찮아지고 있구나 라는 측면으로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완만하게 올려주고 있다라는 건 또 나쁜 상황은 아니었다라고도 추정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으로 또 보게 되면 17년대 또 대비부터 계속 올리다가 이제 여기에서도 18년도 5월자 대비해서 보게 되면 벌써 대략 한 1% 넘게 차이가 났던 시점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 18년도 때 5월달 기준점으로 한번 또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8년도 5월달이 이때인데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17년도 때는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ICO 공모 자금으로 인해서 이더라는 애들이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리플 부분의 사이즈가 매우 많이 커지는 배경이 나왔고 그때 뭐 이제 여러 가지 알트코인들이 지금은 이제 보이진 않지만 그때 대다수 등장을 했던 코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싹 없어지고 이제 대부분 한국에서 대부분 거래됐다. 그리고 어찌 보면 카카오 부분에 이제 연동 개체가 들어가서 대부분 에이다라는 종목도 여기에서 좀 많이 커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이제 이 한국이 대부분 주도했던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제 17년도 끝나고 나서는 박스단계 난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내려왔는데 이때 이제 특이점은 CME 선물 부분이 이제 시작을 하면서 너무 과도하게 많이 올라갔으니 숏배팅 비중도 좀 많이 움직여 주었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난 뒤부터 자 금리적 동향을 또 여기에서도 또 보게 되면 계속 올렸죠. 그러다가 2.5에서 자 드디어 금리 인하를 첫 시작하는 구간대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럼 18년도에서 19년도 때까지도 어찌 보면 경기가 좀 나쁘지 장 않게 종료 1분 전입니다. 흘러가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오히려 비트코인은 전혀 다른 길을 가고 있었죠. 이때는 이제 해시레이트 싸움으로 인해서 금리적 변동 구간을 좀 받았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고요. 이때 당시에 시가총액도 이제 여기 300만 원을 찍었던 요 시점에서도 거의 100조 원 거의 간당간당하는 정도 수준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너무 작은 시총과 개별 악재가 너무 많이 있었다. 그리고 19년도 대비가 와서 이제 첫 금리 인하를 했던 시점이 이 9월 중순 정도 때였습니다. 오히려 이제 금리 인하하고 나서부터는 이제 물론 이제 이때 19년도 대비부터는 이제 디파이가 좀 활성화됐던 시기였고 여러 가지 디파이에 따른 이자를 막 말도 안 되게 뭐 몇천 퍼센트, 몇만 퍼센트 주었던 그런 시대였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걸로 좀 많이 올랐던 부분도 있었고 그 다음에 대부분 이제 도미넌스에 따른 이동 알트코인 도저히 믿지 못하겠다. 정규장이 종료됐습니다. 시즌으로 이제 도면서 많이 몰리면서 다시 비트코인이 올라갔던 그런 측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마다 이제 만우절에 따른 또 해프닝도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증권 부분에 따른 뭐 문제점 측면과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기존에 이제 중국에서 대부분 블록체인 기업들을 많이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그런 공표가 나와줌으로써 긍정적으로 좀 끼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금리 인하하고 나서는 또 절묘하게 좀 내려가고 추가적으로 또 금리를 인하를 할 때마다 계속해서 내려가는 그런 형태를 또 여기에서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추가적으로 계속 내리긴 했었는데요. 여기서도 이제 2019년 12월 달 기반으로 또 보게 된다라고 하면 이때인데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별반 뭐 다름없이 거의 이 가격대에서 박스권으로 좀 놀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팬데믹 현상, 코로나로 인해서 이번에 엄청나게 급락이 나왔는데 이때 당시 기준점으로 금리를 보게 되면 대부분 어떻게 볼 수가 있냐면요. 이때도 거의 0.25로 동결을 해놓고 이제 0.25로 동결을 해놓고 3월 16일 기준점으로 계속 동결을 하다가 22년도 5월 달부터는 이제 올라가고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22년 3월부터 그러면 계속 동결을 했던 요 시점 대비해서 22년도 5월 달까지 또 가게 됩니다. 쭉쭉쭉쭉 5월 달까지 가게 돼서 이제 첫 인상을 하는 시점인데요. 이때는 이제 뭐 여러분들도 다들 아실 겁니다. 뭐 루나 사태부터 해서 그 다음에 또 FTX 사태 뭐 터지고 그 다음에 스테이블 코인 뭐 터져 줌으로써 여기까지 이제 밀렸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종합적으로 이번 형태와 그 다음에 금리적인 추이를 본다라고 하면 이제 시장적 체력이 1,000조 원이 넘었던 비트코인의 관점에서는 이제 요때부터는 금리와 동향과 어떻게 흘러갈지는 좀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전에서는 시장의 사이즈가 좀 달랐고 개별 악재가 너무 강한 게 너무 짙었다 보니까 오히려 금리에 따른 영향성을 좀 받지는 않았지만 이제는 이 구간대에서는 여러 가지 큰 악재가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 이제 금리에 따른 순수한 반영을 받았을 때 어떠한 반영성이 나올 것인지 이렇게 볼 수 있는 척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금리에 따른 수혜를 좀 받으려고 한다라고 하면요, 이제 가장 컸던 게 제가 저번에도 우려를 했던 시점은 자 코로나로 인해서 필살기가 두 개가 작동을 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 보조금을 너무 많이 뿌렸고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대부분 제로에 가깝는 금리 부분을 했었죠. 이게 이제 살포가 되면서 거의 1경원 넘게 풀렸던 기이한 현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디파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 정고점을 넘기에는 여기에서 줄 수 있을 만한 무언가에 있는 시그널이 애보다 주었던 시그널보다 더 많은 진짜 슈퍼 호재가 나와 주는 거 빼놓고는 가격 올리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ETF가 좀 되면 좀 긍정적으로 볼 수는 있지 않겠냐라는 그때 그 전에 옛날에 그런 이야기를 좀 하기도 했었죠. 그리고 나서 ETF 되고 나서 좀 많이 올라가고 있었고 그 다음에 대부분 요즘은 추정하고 있는 게 나스닥과 거의 비슷한 형태를 추정을 많이 해주고 있는 실정이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사이즈도 좀 커졌고 그리고 체력도 어느 정도 좀 되었고 개별 악재만 크게 나와 큰 사이즈로 터져주는 거 아니고서야는 금리에 따른 방향과 동향성을 이제 볼 때가 좀 되지 않았냐라고 저는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대부분 코인 회사들을 좀 더 집중적으로 보게 되면 알 수가 있는데 대부분 스타트업 위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코인 시청하고 헷갈리시면 안 되고요. 코인 시청은 그냥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 블록을 검증하는 용도로 지금은 쓰이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자금에 있는 이 기업의 가치와 그 다음에 기업의 시가총액 선물 옵션 장후 동시효과가 시작되었습니다. 대비와는 좀 다소 차이점이 있다라고 저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소 이거를 헷갈리시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대부분 제로금리면 정말 자금 융통하기가 정말 쉬웠습니다. 근데 이 구간대 22년도 이 구간대는 진짜 힘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첫 금리 인하 할 때는 좀 다른 관점으로 볼 필요성이 있는데 그만큼 이제 경기가 안 좋아지고 있다 라고 볼 수 있고
한편으로는 이제 대부분 이제 코인 회사들도 약간의 숨구멍이 좀 나올 때가 좀 됐죠. 왜냐하면 금리가 말도 안 되게 5.5 이상을 보여주고 있는 요 시점이지 않습니까? 이때까지 이제 1년치가 벌써 넘어갔던 형태이다 보니까 상당한 부담 요소를 받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VC애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점진적으로 금리 인하를 어느 정도를 해주느냐에 따라서 VC애들이나 그다음에 코인 회사들에 따른 여유율도 어느 정도는 좀 생길 것으로 보여지고 채굴 회사들도 이제 법인세나 이런 부분에 있는 정책적 요소가 얼마만큼 잘 나와주느냐에 따라서 같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물량들도 좀 차이가 나오겠죠. 그리고 경기가 완만하게 갈 거냐, 경기가 침체로 갈 거냐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 있겠지만 아무래도 25년도에 금리 인하를 할 때쯤에 비트코인은 또 한 번 조정이 나올 확률은 전 매우 높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원래 코인의 특징은 가장 자산의 이동이 가장 빠른 자산 중에 하나이다 보니까 가장 빨리 빠지고 빨리 회복하고 그런 거 같다라는 요즘 생각이 또 들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그 이전에 대부분 현금성으로 인해서 이제 어느 정도 변동성이 또 커질 것으로 보여지고 거기에 따른 형태에서도 현금을 좀 준비를 해 두셨던 분들에게 또 한 번의 기회가 오지 않을까라고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바입니다. 네, 오늘도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